연기 인생 35년 만에 처음 드라마에 도전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연극 한 7년 정도, 그리고 영화 28년, 35년 만에 드라마를 해가지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또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근데 긴장이 된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간에서는 드라마 신인상을 노린다. 방금도 어디에서 그 얘기를 또 듣고 왔는데, 아유 뭐 그냥 재밌으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유 당연히 우리 정말 그 한국에 정말 젊고 너무나 연기 잘하는 신인 배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상이죠.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영화 촬영만 하셨었잖아요. 근데 영화만 찍을 때와 드라마 찍을 때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영화는 이제 2시간이라는 압축된 시간을 이제 아주 농밀하게 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중점되는 어떤 지점이 좀 드라마하고 좀 틀리지 않나. 드라마는 긴 서사를 아주 긴 호흡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면의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 땀 한 땀 나아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힘들다 쉽다라고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약간의 특징이 있구나. 이런 2시간과 뭐 16부와 뭐 이런 어떤 긴 호흡과 짧은 호흡 속에 아주 농밀한, 아주 밀도 높은 연기, 뭐 이런 어떤 좀 차이점, 그런 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촬영 77회차 5개월 안에 다 끝냈다고 들었는데 예. 그 드라마 치고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요. 그거는 뭐랄까 좀 효율적으로 정교하게 스케줄이나 계획을 잘 짠 것도 있지만, 신현식 감독님의 또 어떤 또 치밀한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됐고요. 그런데다가 아무래도 큰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촬영을 통해 가지고 누수 없는 그런 어떤 제작 환경을, 그리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과 모든 연기자들이 또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배우님도 그러셨고 신현식 감독님도 그 OTT가 처음이신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배우들 감독님들이 OTT로 가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흐름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뭐 팬데믹이라는 어떤 엄청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장점과 단점도 다 서로 공존하겠죠. 그런데 장점이 더 많은 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그것들을 소비하고 소통하는 어떤 이 채널들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 그리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뭐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담을 수 없는 긴 서사의 얘기를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드라마에서보다는 정말 강렬한 2시간의 어떤 영화를 통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좀 반가운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영화 관객분들도 아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가움이 우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영화 1승에 이어서 이번 작품까지 감독님이랑 연달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감독님과 이렇게 계속 작품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연찮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우연찮게 저는 사실 이제 그 신현식 감독님에 대한 호감을 처음 가진 게 동주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하신 영화인데 그걸 제작하고 작가로서 활동하신 신현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셨죠. 왜냐하면은 그 영화 큰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의 그 아름다운 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모르는 삶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둘 수 있다라는 그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었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거미집이라는 영화도 사실 저기 김지훈 감독님이 같이 연출을 하셨지만 작가는 또 신현식 감독이고 그래서 연달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작품이든 배우가 작품을 만날 때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어떤 계산이 아니라 그게 인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 원하고 있는 감성이 있다면 그 감성에 걸맞는 그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산업적으로 성공이 보장될 것 같은 작품이 들어와도 나의 감성과 지금 맞지 않다고 그러면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신현식 감독의 어떤 새로운 시선, 작가로서의 시선과 신선한 어떤 뭐 인문학적인 어떤 깊이감이랄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제가 늘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창작자의 어떤 세계를 만났을 때 반가움과 그런 제가 가지고 있던 감성이 충돌이 되면서 인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품 얘기를 좀 여쭤보면 감독님은 박두치를 송강호 선배님의 모든 얼굴이 농축된 캐릭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우님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이요? 오,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겠지만 늘 또 연기라는 건 늘 또 아쉬운 지점도 있고 그래서 그 신현식 감독님의 어떤 이상이 아닐까 박두칠이라는 그런 송강호라는 배우가 본인의 그 박두칠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길 바라는 어떤 바람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금 캐릭터 배역들을 해오셨는데 네. 그동안 해왔던 것과 이번에 박두칠 역할은 좀 새로운 면모가 많이 있다고 예, 그거는 좀 미세하고 아주 뭐랄까 많이 봐온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반갑고 또 그러면서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배우의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또 발현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가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이전에 했던 그죠? 예. 거미집은 1970년대였고 이번에도 60년대. 지금 예. 약간 60, 70년대 예. 얘기를 다루는 것을 아는데 배우님께서 좀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런 시대극을 선택하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 사극을 좋아한다 장르적으로 사극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사극도 좋아하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물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근현대사를 다룬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물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배우들하고 호흡을 좀 여쭤보면 변요한 배우와 연기하는 건 좀 어떠셨나요? 변요한 씨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 만나서 연기했지만 참 후배지만 너무 팬이었고 또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뭐랄까 그 생김새도 참 매력적이지만 연기 자체가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후배인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요한 씨가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또 드라마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한산에서의 어떤 그런 아주 그 모습과는 또 정반대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의 변요한 씨의 매력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에 영화 찍으셨을 때 편집본을 잘 못 보신다고 들었었는데 네. 이번 드라마는 어떠셨어요? 지금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안 보셨나요? 얼핏 이제 녹음이라는 후반 작업 과정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얼핏 봤는데 완성본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이제 15일 날 5월 15일 날 첫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볼 수 있으니까. 영화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봐야 되잖아요. 같이 앉은 분들.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같이 못 보는 또 그런 게 있는데 혼자 볼 때는 봐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5일 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렇게 배우 생활을 오래 하셔도 그 마음이 계속 똑같으신가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배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배우분들은 끊임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한 번은 극장에서 혼자 보기도 하고 일반 관객분들하고 보기도 하고 지인들하고도 보기도 하고 그런 배우들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떨려가지고. 네. 그 이번 작품에 디즈니 플러스의 명운이 달렸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혹시 그런가요? 디즈니? 큰일 났네. 좀 부담되거나 그러신 그런 거 같습니다. 부담이 되죠. 근데 뭐 어떤 작품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한 땀 한 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보람 있는 작업의 어떤 결과를 안겨드리고 싶고 그거는 뭐 어느 작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뭐 하여튼 뭐 디즈니 플러스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를 자신 있게 시청자들에게 선보인다라는 것에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더 시청자분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는 역시 좀 뭔가 틀리다,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좀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전에서 계속 해외에서 상 받으셨을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할리우드 진출에 대한 거였는데 항상 생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이제 우리 작품만으로 이렇게 세계에 가겠다라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작품으로 세계에 가겠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 글쎄요. 그게 이제 많은 그 해외 팬들도 사랑을 받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형태라는 것이 꼭 그러니까 헐리우드 작품이나
꼭 그런 형태의 글로벌 작품에 꼭 출연을 해야만이 그게 과연 글로벌하게 배우와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어떤 저변 확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알차고 자신 있는 그런 콘텐츠로 설득해 나가고 예를 들면 삼식이 삼촌 같은 그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발걸음이 모아지다 보면은 전 세계인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지향돼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형태 자체나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삼식이 삼촌의 출연을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네. 궁금하고요. 또 이 삼식이 삼촌이라는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출연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신현식 감독님하고 처음에 거미집 1승이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쯤에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아주 구체화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게 한 4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이렇게 굳어져 왔던 죄송합니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식이 삼촌이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정겨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유머스러하고 뭐랄까 좀 훈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머니즘 드라마인 건가? 라는 어떤 선입견이 생겼는데 물론 지금의 삼식이 삼촌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또 더 뭐랄까 그러니까 장르적인 어떤 멋이 있고 매력이 있는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식이 삼촌이 주는 어떤 그 상징성과 복합성을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